결혼식 전날 오후였다. 화려한 꽃 장식과 하얀 천이 드리운 웨딩홀 로비는 마지막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나는 내일 사위가 될 준혁과 함께 홀 입구를 둘러보고 있었다. 장모님, 오늘 지연이가 웨딩드레스 리허설도 할 거예요. 아마 안쪽 드레스룸에 있을 겁니다. 준혁이 밝게 웃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지연이는? 한 번도 안 보이네? 나는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폈다. 리허설을 한다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로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안쪽에 있겠죠. 준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뚜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 울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준혁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허공으로 흘러갔다.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연락했는데 메시지도 안 읽어? 네, 답장이 없어요. 나는 그제야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결혼식 전날 예비 신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이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때였다. 웨딩홀 직원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다. 손님, 혹시 예비 신부분이 맞으시죠? CCTV에 좀 이상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잠깐 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순간 심장이 턱 막혔다. CCTV요? 무슨 말씀이죠? 직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뭔가 말을 꺼내기 힘든 듯 보였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준혁과 함께 황급히 보안실로 뛰어갔다. 보안실 안은 모니터 불빛만 반짝였다. 직원이 영상을 되감으며 말했다. 여기 어제 밤 11시 47분입니다. 잘 보세요. 모니터 속 화면이 멈추더니 다음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가 웨딩홀 뒷문을 몰래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지연이?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뒷문으로 나가?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연 뒤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남자 누구야? 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물었다. 그때 옆에 있던 준혁의 친구가 중얼거렸다. 저 사람 예전에 준혁이랑 같이 있던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연과 그 남자 사이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확 밀려왔다. 지연아,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보안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화면 속 지연과 뒤따라가는 그 남자의 실루엣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확대해 볼게요. 보안 요원이 영상을 멈추고 주민을 했다. 그 순간 남자의 턱선과 옆모습이 선명해졌다. 어?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혁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때 준혁의 친구 민수가 소리쳤다. 야, 이거 너 대학 때 룸메 아니냐? 그 강영대.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대? 설마 아냐. 내가 아는 영대이가 왜 지연을 쫓아가?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지연이랑 그 남자, 무슨 관계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지연은 뒤를 한번 돌아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채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잡았다, 지금 잡았어. 내 심장이 쿵쿵 울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소리쳤지만 준혁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장모님. 이건 뭔가 오해야. 준혁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영대 그 자식, 나한테 빚이 있어. 혹시 그 때문에... 빚? 내가 경악했다. 내가 빚 때문에 저런 사람을 지연 근처에 둔 거야?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잿빛이 됐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야, 솔직히 말해. 너 혹시 지연 몰래 영대이한테 돈 빌린 거냐? 지연이 그걸 알고 나가려 한 거 아니냐? 준혁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나 얼마 전에 그놈한테 손을 벌렸어.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급했거든.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내 빚 때문에 지연이 납치라도 당한 거야? 준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CCTV 화면만 바라봤다. 지연은 화면 속에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니면 내가 직접 지연을 찾아와. 내가 준혁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그 순간 CCTV 화면 속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내가 외치자 준혁은 손이 떨리는 채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예, 웨딩홀 CCTV에서 예비 신부가 누군가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름은. 경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다. 차량 번호나 특징적인 단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CCTV를 뒤져 영대가 끌고 간 차량을 확인했다. 검은색 SUV,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다. 30분 후, 경찰 2명이 웨딩홀에 도착했다. 형사 1명이 차분히 말했다. 지금 CCTV에 찍힌 이 남자 이름이 강영대 맞습니까? 나는 당황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혁이 친구라잖아.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강영대 그 이름 어딘가 익숙하군요. 5년 전 사기 사건 용의자 명단에도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 말을 듣자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사기 사건? 형사는 CCTV 사진을 출력하며 말했다. 그놈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건도 단순히 여자 문제라기보다 돈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놨다. 장모님, 사실 영대가 예전에 지연하고도 아는 사이였어요.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적이 있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뭐? 지연이 저런 놈을 알았다고?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연이 그 시절 얘기를 잘 안 해서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영대가 다시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그놈이 지연에게 뭔가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는 즉시 말을 이었다. 그럼 이번 사건은 계획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 씨가 스스로 나갔다기보다 억지로 끌려갔을 확률이 큽니다. 민수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야,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영대 너, 지연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형사가 말했다. 이 번호판, 영대의 이름으로 된 렌터카네요.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다급히 물었다. 형사님, 지연은 무사할까요? 형사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찾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위험한 전력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영대였다. 준혁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장모님 이거 받아야 할까요? 나는 준혁의 손목을 꽉 잡았다. 받아. 지금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준혁의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 떨리고 있었다. 발신자 영대.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받아. 나는 준혁의 손목을 꽉 잡았다. 지금 당장 받아.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준혁은 땀에 젖은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영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연 어딨어?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했다. 왜 이렇게 난리야, 친구? 너 돈 벌었잖아. 결혼까지 한다면서. 근데 말이야, 나한텐 아직 갚을 게 많지 않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지연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영대가 낮게 웃었다. 지연? 아, 내 약혼녀 말이야? 지금 내 옆에 잘 있어. 아주 귀엽게 떨고 있더라. 영대, 제발 장난치지 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준혁이 소리쳤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제발.
그 짧은 한마디에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연, 지연아, 괜찮아. 준혁이 소리쳤지만 영대가 냉혹하게 끼어들었다. 조용히 해. 너희가 할 일은 간단해. 내 말대로 하면 지연은 무사할 거야. 형사가 손짓하며 속삭였다. 스피커 켜고 대화 길게 끌어. 우리가 추적한다. 나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영대는 비웃듯 말했다. 준혁, 너 기억나? 대학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넌 절대 성공 못해. 그 말 아직도 귀에서 울린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원한이 배어 있었다. 준혁은 분노에 치를 떨며 외쳤다. 그게 지금 이 짓을 할 이유야? 돈 때문이야. 원한 때문이야? 영대는 낮게 웃었다. 둘 다지. 내가 원하는 건 돈이고 내 행복한 얼굴을 박살내는 거야. 얼마면 되는데? 준혁이 절규하듯 말했다. 얼마든 줄게. 지연만 다치게 하지 마. 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오늘 밤 자정까지 5천만 원을 준비해.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내 예비 신부가 내 옆에서 어떤 꼴이 될지 상상해봐. 통화가 끊긴 순간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혁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5천만 원 장모님, 저 돈 어디서 구하죠? 나는 이를 악물며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절대 돈을 건네줄 순 없습니다. 지연을 먼저 구해야 해요. 형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우린 이 통화로 이미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형사님, 위치 잡혔습니까? 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형사 강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했다. 영대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울 외곽, 폐창고 근처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걸 보니 이동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우리 지금 당장 가야 하지 않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지연 씨가 위험합니다. 우선 경찰팀이 추적 차량을 붙이고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구조 작전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형사는 교신기를 잡았다. 이 팀, 목표 차량 검은색 SUV 확인했나? 네. 10시 방향 500m 전방에서 포착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교신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빚만 안 졌어도. 나는 준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지금 자책할 시간 없어. 지연부터 구해야 해. 형사는 우리를 향해 말했다. 차량에 추적기를 붙였습니다. 이제 영대가 멈추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잠깐, 신호가 멈췄습니다. 창고 지역입니다. 창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형사는 모니터를 확대하며 말했다. 거기 인적이 드문 공터가 있어요. 범죄자들이 가끔 은신처로 쓰는 곳입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차에 올라탔다. 밤하늘은 먹구름이 깔려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차 안에서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선 주변을 포일하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영대가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0분 후 SUV가 세워진 폐창고 앞에 도착했다. 창고는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곳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안에 지연이 있는 거죠? 나는 형사에게 물었다. 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특수팀이 조용히 주변을 포위했다. 2팀, 북쪽 출입구 확보 완료. 3팀, 후문 봉쇄 완료. 교신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작전 상황을 알렸다. 형사가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지리연 씨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영대가 긴장하지 않게 유인해야 합니다. 준혁 씨, 당신이 직접 연락해 그놈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준혁아, 제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사가 재빨리 손을 들었다. 모두 준비. 이번이 기회다. 창고 앞은 숨소리조차 삼켜진 듯 정적이었다. 경찰 특수팀이 벽에 바짝 붙어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움켜쥐며 속으로 기도했다. 지연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 형사 강 팀장이 준혁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그놈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라. 준혁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영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준혁이냐? 준혁은 최대한 평정을 가장했다. 그래, 영대, 내가 말한 돈 준비했어. 밖으로 나와. 영대는 웃었다. 벌써 준비했다고? 내가 그럴 놈이 아닌데 뭐 꿍꿍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없어. 그냥 지연만 풀어줘. 이 결혼 망치고 싶지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이며 조금 열렸다. 형사가 손짓했다. 조용히. 그대로. 영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준혁, 혼자 왔지? 영대는 주변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혼자야. 내가 원하는 돈도 가져왔어. 지연은 괜찮은 거지?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지연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준혁아, 함정이야. 들어오면 안 돼.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대가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 경찰 데리고 왔구나? 형사가 손짓하며 작전 개시를 지시했지만 영대는 이미 눈치를 챘다. 그는 창고 안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 죽어. 경찰 특수팀이 총을 겨누며 포위했지만 영대는 지연을 한 팔로 끌어안고 다른 손에는 둔탁한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비켜. 아니면 정말로 끝장을 내겠다. 지연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떨고 있었다. 형사 강 팀장이 침착하게 외쳤다. 영대, 무리하지 마. 내가 한 행동은 이미 다 찍혔다. 지금 포기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영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형량? 웃기지 마. 오늘 내가 잃을 게 뭔데? 갑자기 영대가 창고 옆문으로 뛰기 시작했다. 형사가 소리쳤다. 잡아라. 경찰들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영대는 지연을 방패 삼아 빠져나가려 했다. 준혁이 그 순간 달려들었다. 지연아. 영대가 지연을 거칠게 끌어안은 채 옆문으로 뛰었다. 멈춰. 형사 강 팀장이 소리쳤지만 영대는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쾅. 벽을 스치는 둔탁한 소리에 나는 비명을 삼켰다. 준혁아, 오지 마. 다치면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준혁은 이미 몸을 던지고 있었다. 놔. 영대, 그녀를 놔.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며 바닥을 구른다. 쇠파이프가 철컥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고 준혁은 이를 악물고 영대의 팔을 잡았다. 내가 뭔데 지연을 건드려. 내가 빚을 안 줬으면 내가 이 짓을 하겠냐. 영대의 눈빛은 미쳐 있었다. 형사가 외쳤다. 지금이다. 들어가. 특수팀이 재빠르게 뛰어들어 영대를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영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지연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준혁아, 나 괜찮아. 이 손을 잡아. 준혁이 그녀의 손을 낚아채는 순간 영대가 그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쾅! 준혁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나는 숨이 막혀 울부짖었다. 준혁아, 형사가 소리쳤다. 위험하다. 바로 진압해. 특수팀 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영대의 옆구리에 꽂았다. 찌익. 영대가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풀썩 쓰러졌다. 지연이 그 품에서 벗어나며 울음이 터졌다. 엄마, 그녀가 내 품으로 달려왔다. 지연아, 괜찮아? 다친 데 없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 하지만 준혁이. 뒤를 돌아보니 준혁은 얼굴에 피를 흘리며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지연만 무사하면 돼. 형사 강 팀장이 영대를 수갑 채우며 말했다. 이놈, 끝났어. 하지만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죠? 강 팀장은 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놈, 지연 씨에 대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대는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음에도 그 눈빛은 전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날 잡았다고 끝난 줄 알아? 형사 강 팀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강영대, 내가 지연 씨를 왜 노렸는지 지금 다 털어놔. 영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준혁아, 넌 지연에 대해 아는 게 있긴 하냐? 넌 그 여자 과거를 알면 지금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영대는 희죽 웃었다. 그 여자, 나랑 옛날에 어떤 관계였는지 말해줄까? 너 몰랐지? 우리 그냥 옛날 친구가 아니었어. 지연이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제발 그 얘기 꺼내지 마. 영대는 비웃듯 말했다. 왜? 내 착한 새엄마 앞에서 다 밝히자. 그래야 진짜 웃기잖아. 나는 숨을 삼켰다. 지연아, 무슨 얘기야? 내가 영대를 안다고? 지연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나 그 사람 대학 때 잠깐 사귀었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영대가 비수 같은 말을 던졌다. 그때 너희 엄마가 모르는 일이 많지. 지연이 나 때문에 빚에 쫓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닥쳐.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대는 더욱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너희 가족이 가진 그 가식적인 행복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 형사가 이를 갈았다. 이 자식, 협박성 발언 계속하면 형량 더 늘어날 줄 알아. 그러자 영대는 담담히 말했다. 협박? 아니,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준혁아, 지연이 나 때문에 대학도 중퇴할 뻔한 거 몰랐지? 그때 내가 그 아이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대의 멱살을 잡았다. 입 닥쳐라.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 형사들이 준혁을 말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로 얼굴이 번들거렸다. 엄마, 나 이제 다 말할게. 영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대가 마지막으로 비웃었다. 그래, 지연아. 다 얘기해봐. 내 과거가 드러나면 이 결혼 계속할 수 있을까? 경찰서 취조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아, 영대가 말한 거 사실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엄마한테 말해. 내가 뭘 겪었던 거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제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다. 나 대학 때 정말 힘들었어.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막혀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 준혁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영대가 다가왔어. 처음엔 좋은 선배처럼 도와줬지만 그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나는 점점 그의 소나기에 갇혀갔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영대는 내가 못 갚을 걸 알고
일부러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그걸 빌미로 날 협박했어. 매일 밤마다 난 도망치듯 울었어.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아,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준혁아, 난 내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고 싶었어. 그 더러운 기억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 영대가 비웃었다. 깨끗한 사람. 하, 너 같은 애가? 형사가 책상을 치며 외쳤다. 강영대, 입 닥쳐라. 그러나 영대는 비아냥거렸다. 이제 다 알았잖아.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지연이 내가 만든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렸다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대를 노려봤다. 내가 인간이냐? 어린 여자 아이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오늘 이후로 넌 끝이야. 내가 만든 그 상처 내가 끝까지 갚아줄 거야. 지연은 내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다. 엄마,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앞에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준혁은 한참 침묵하다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내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넌 지금 내 앞에 있고 그게 전부야. 그 말에 지연의 눈물이 한 방울 더 떨어졌다. 영대는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속삭였다. 그래, 그렇게 감정놀이 해봐라. 근데 너희는 아직 내가 뭘 더 준비했는지 모를걸?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준비? 그게 무슨 뜻이야? 영대는 씩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공기 속에 불길한 정적이 흘렀다. 영대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 잡혀왔다고 다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형사 강 팀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강영대, 내가 뭘 또 꾸몄지? 영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나 하나만 잡으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지연,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진실. 내 손에 전부 들어있어.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진실이라니. 또 무슨 헛소리야. 영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딸이 예전에 어떤 빚에 시달렸는지, 그때 누굴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전부 녹화해뒀거든.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그 영상은 없을 거야. 영대는 낮게 웃었다. 없을 거라고? 하아. 그럼 내가 밤마다 나한테 울면서 빌던 그 목소리는 뭐였는데?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영상, 지금 당장 제출해라. 영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야. 내가 그 영상 없애고 싶으면 돈을 더 준비해야겠지. 준혁이 벌떡 일어나 영대의 멱살을 붙잡았다. 너 진짜 끝까지 인간 같지도 않게 구는구나. 형사들이 간신히 준혁을 말렸다. 영대는 비열하게 웃었다. 어차피 경찰에 잡혀도 내 몸 하나 구속되는 거야. 하지만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내 결혼식, 그냥 내 미래까지 전부 날아갈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영상 제발 지워줘, 부탁이야.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다. 지연아, 울지 마. 우리가 그 영상 찾아서 없애버릴 거야. 그때 형사 강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팀장님, 영대가 말한 외장하드 위치 확인했습니다. 그의 은신처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그걸 없애야 하죠?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내 딸을 더는 괴롭히게 둘 순 없으니까. 강 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영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과연 그걸 보고도 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대체 그 영상 속에 뭐가 있는 거지? 경찰차가 영대의 은신처가 있다는 외곽 창고 앞에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형사 강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모두 조용히 움직여. 저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는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엄마,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지리언이 내 손을 붙잡았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내가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창고 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다. 특수팀원이 조심스럽게 절단기를 들이댔다. 찌지 쇠가 갈리는 소리에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창고 내부가 드러났다. 빛이 스며든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벽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스크린과 수십 개의 CCTV 영상 클립, 그리고 한쪽에 던져진 외장하드와 노트북.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이게 그놈이 말한 증거 장치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에는 지연 2019, 지연 비밀, 미결 같은 단어들이 있었다. 나는 그 광경에 손끝이 저릿해졌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젊은 지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낯선 방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 영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돈이 없으면 내 말 들어야지. 꺼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그딴 더러운 영상 당장 꺼요. 지연은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엄마 제발 그건 다 과거야. 난 그때 너무 어렸고 살아야만 했어. 형사 강 팀장이 화면을 끄며 말했다. 이 영상은 지연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예요. 강영대는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좋아. 내가 그걸 봤구나. 모두가 얼어붙었다. 형사가 무전을 잡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장비를 원격으로? 그 목소리는 분명 영대의 목소리였다. 내가 하나만 말해주지. 거기서 그 하드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 터질 거야. 폭탄. 형사가 급히 장비를 살폈다. 팀장님, 여기 이상한 장치가 연결돼 있습니다. 순간 노트북 화면에 빨간 타이머가 켜졌다. 0059, 0058. 모두 밖으로. 당장 나가. 형사가 소리쳤다. 나는 지연을 끌어안고 문 쪽으로 뛰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수팀원들이 장비를 끌어내고 형사가 외쳤다. 타이머 해제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타이머는 30초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다. 지연아, 엄마만 믿어. 뛰어. 10초, 5초. 쾅. 창고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순간 모든 게 하얗게 빛났다. 나는 지연을 감싸 안고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귓가엔 이명이 울렸고 입술에서 피맛이 느껴졌다. 형사 강 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폭발 후 창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형사들과 특수팀이 재빨리 잠불을 끄며 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지연을 부축하며 기침을 내뱉었다. 지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지? 지연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하드가 다 날아간 거 아니야? 형사 강 팀장이 잿더미 속에서 금속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영대놈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어. 증거를 없애려고. 그의 손에는 까맣게 그을린 외장하드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이제 영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진 거야? 준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강 팀장은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그 하드 안에 백업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였다. 폐허 속에서 하얀 USB 하나가 불빛에 반짝였다. 특수팀원이 급히 그것을 집어 형사에게 건넸다. 팀장님, 이건 폭발에도 타지 않은 것 같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떴다. 폴더 이름은 지퍼젝트. 강 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퍼젝트? 이건 뭘까? 지연은 화면을 보고 놀란 듯 중얼거렸다. 이거 나 대학 때 영대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관련 있어. 그때 이상한 모임을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임이 뭐야? 내가 다그치자 지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사람들 돈 세탁하고 불법 거래하던 조직이야. 영대가 그쪽에 발을 들였었어. 나도 그걸 알게 된 뒤로 협박을 당했어. 강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야. 영대 뒤에 조직이 있다는 얘기야.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우리 물건 건드렸지? 그 USB 그냥 버려. 안 그러면 지연 씨만 다치는 게 아닐 거야.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었다. 누구야? 너 누구냐? 전화는 끊겼다. 강 팀장이 내 휴대폰을 뺏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 번호 추적 시작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갈라졌다. 장모님, 이제는 영대를 잡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후 세력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형사 중 한 명이 USB를 해독하려 했지만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시도 2회 남음. 암호가 걸려 있군요. 잘못 건드리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혹시 암호를 알 수 있어? 지연은 머뭇거리다 작게 중얼거렸다. 영대가 항상 말하던 이름이 있어. 세라 그게 힌트일지도 몰라. 강 팀장이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다. 세라 이게 열쇠일 수도 있겠군. 그 순간 USB가 깜박이며 화면이 바뀌었다. 폴더가 열리고 수십 개의 음성 파일과 문서들이 나타났다. 강 팀장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 안에 영대를 비롯한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USB가 열리고 음성 파일 중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됐다. 영대, 그 여자 준비됐나?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네, 조직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 애,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영대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이 턱 막혀 소리쳤다. 지연, 그 애가 지연을 말하는 거야? 형사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영대가 혼자가 아니라 뒤에 조직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음 파일이 재생됐다. 지연을 이용해 결혼식까지 망쳐야 한다. 그 집안 재력 꽤 되지 않나? 돈을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라. 그 목소리는 잔혹하고 차가웠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준혁이까지 망치려 했던 거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이젠 우리가 그놈들 끝까지 잡을 거야. 형사 강 팀장이 USB 폴더 속 마지막 문서를 열었다. 화면에 목표 결혼식 날 영상 투사 계획이라는 제목이 떴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지연의 과거 영상을 스크린에 띄운다. 신랑 측 명예 실추. 이후 협박 자금 요구. 이 자식들 결혼식장에서 공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거야? 준혁이 치를 떨며 말했다. 지연을 그렇게 이용해놓고 돈까지 뜯어내려고. 형사 강 팀장은 단호히 말했다. 이 USB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대뿐 아니라 그 배우 조직까지 전부 잡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식까지 시간이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뭔가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영대의 조직원이 결혼식장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무언가 설치 중인 것 같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치라니? 혹시 폭발물이라도? 형사 강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지연을 끌어안았다. 지연아, 너 절대 이 일로 죄책감 가지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그놈들을 끝장낼 거야. 지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이제 숨지 않을게. 그날 모든 걸 끝내자. 결혼식장 앞 고급 호텔 로비는 평소처럼 화려했지만 그 속 공기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이 팽팽했다. 형사 강 팀장은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다. 2팀은 1층 로비, 3팀은 연회장 내부 점검, 결혼식 준비팀으로 위장해 움직여라. 수상한 물건이나 인물은 즉시 보고. 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괜찮겠니? 지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숨어 다니고 싶지 않아. 형사들이 연회장에 들어가자마자 긴급한 목소리가 흘렀다. 팀장님, 연회장 스크린 뒤쪽에서 수상한 기계 장치 발견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다. 우리가 다가가자 흰 천 뒤에 수상한 박스 하나가 설치돼 있었다. 박스 안엔 타이머와 복잡한 회로 기판. 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폭죽 장치가 아닙니다. 강력한 플래시로 영상 투사도 가능하고 폭발물로 개조될 수도 있어요. 설치한 놈은? 준혁이 다급히 물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 남자 영대의 조직원입니다. 방금 전 호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강 팀장은 주저없이 명령했다. 전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놈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숨이 막히도록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은 한기가 맴돌며 조용했다. 그때 자동차 시동 소리가 울렸다. 저기다. 형사가 소리쳤다. 한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도망치고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영대의 USB 백업 장치와 추가 폭발물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형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사나운 눈빛으로 칼을 꺼냈다. 다 비켜. 다가오면 터트린다. 가방에서 타이머 소리가 들렸다. 삑, 삑, 삑. 나는 숨을 삼켰다. 형사님, 저거 폭발물이죠? 강 팀장은 이를 악물었다. 맞습니다. 시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결혼식장도 날아갑니다. 준혁이 나섰다. 제가 가방을 빼앗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내가 소리쳤지만 준혁은 눈빛이 단단했다. 지연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순간 준혁이 남자에게 돌진했다. 칼이 번쩍이며 스쳤고 준혁의 팔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방을 움켜쥐었다. 지금이야. 잡아. 형사들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고 타이머를 끄는데 성공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강 팀장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장치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그들이 또 다른 계획을 꾸밀 겁니다. 나는 지연을 안았다. 지연아, 우린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내 결혼식은 그 어떤 놈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싸울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결혼식 날 아침, 웨딩홀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꽃 장식 뒤 형사들과 호텔 보안팀이 눈에 불을 켜고 움직였다. 강 팀장은 무전기를 잡으며 말했다. 오늘은 한순간의 방심도 없다. 2팀, 3팀, 스크린 장비와 음향 시설 모두 다시 점검해.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오늘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내 과거 따위로 널 평가할 사람은 없어. 지연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무서워도 끝까지 버틸게.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자 웨딩홀의 분위기는 평온한 듯했지만 나는 조금의 이상한 낌새에도 온몸이 곤두섰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렀다. 팀장님, 연회장 스크린 서버가 해킹됐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립니다.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놈들 또 뭔가 꾸미고 있어요. 강 팀장은 재빨리 노트북을 열고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스크린의 검은 화면이 번쩍이며 낯선 로고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지연의 과거 모습, 지연이 울고 있는 화면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다. 저게 뭐야? 신부 아니야? 저 영상 뭐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 영상...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저 영상 지금 바로 꺼야 해. 강 팀장이 무전기로 외쳤다. 서버실, 메인 전원 차단해. 그러나 서버실에서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팀장님, 서버실이 이미 봉쇄됐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서버실로 가겠습니다. 위험해. 내가 외쳤지만 준혁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다. 이 결혼식 내가 지킬 겁니다. 준혁은 경호팀과 함께 호텔 지하로 뛰어갔다. 그 사이 영상은 더 수위가 높아졌다. 지연이 절규하던 과거 장면들이 그대로 하객들 앞에 펼쳐졌다. 하객들은 충격으로 숨을 죽였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지연아, 너 잘못 아니야. 그 어떤 과거도 널 망칠 수 없어. 서버실 앞에서 준혁은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갔다. 그곳엔 영대의 조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다. 멈춰. 준혁이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비열하게 웃었다. 너 늦었어. 영상은 이미 전송 중이야. 그러나 준혁은 눈을 부릅뜨고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준혁은 빠르게 노트북의 전원을 껐다. 스크린이 순식간에 꺼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든 순간 강 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방금 영상은 조직 범죄에 의해 유포된 것입니다. 신부 지연 씨는 피해자입니다.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 위로 올랐다. 저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 속의 저는 살아남기 위해 울던 과거의 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연아, 넌 정말 강하다. 결혼식이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던 그때 강 팀장의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팀장님, 주차장에서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 팀장은 잽싸게 지시를 내렸다. 2팀, 3팀, 즉시 주차장으로 이동. 신부와 가족들은 대기실에 엄호하라. 나는 지연을 꽉 끌어안았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에 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직도 저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놈들은 오늘로 끝장이야. 주차장으로 내려간 강 팀장과 경찰팀은 곧바로 총격전에 가까운 몸싸움을 벌였다. 영대의 조직원들은 쇠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잡아. USB를 뺏어라.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USB 속 증거 파일. 강 팀장은 경찰 방패로 공격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이 USB만 지키면 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한 남자가 갑자기 준혁을 향해 뛰어들었다. 칼끝이 번뜩였고 준혁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러나 팔에 깊은 상처가 나며 피가 흘렀다. 준혁아. 내가 비명을 지르자 준혁은 이를 악물고 USB를 품 안에 더 깊숙이 넣었다. 이 USB 절대 못 뺏겨. 마침내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제압했고 마지막 한 명까지 수갑이 채워졌다. 강 팀장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영대를 직접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 USB 안의 자료가 우리 마지막 무기입니다. 며칠 뒤 법정. 나는 지연과 준혁,
그리고 강 팀장과 함께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법정 스크린에 USB 속 영상과 문서가 재생됐다. 영대, 이 여자를 결혼식 당일 망가뜨려라. 협박 자금은 5천만 원 이상 뽑아낼 수 있다. 조직장의 음성이 법정 안을 울렸다. 방청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영대는 철창 안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가 만든 지옥이 이제 널 삼킬 거야. 강 팀장의 말에 영대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강영대 및 관련자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지연아,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러나 그때 법정 안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 남자의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끝났다고? 아직 시작일 수도 있는데. 강 팀장이 재빨리 몸을 돌렸다. 저 사람 USB 속 마지막 음성 파일에 있던 조직장이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검은 수트에 은빛 넥타이,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 비웃는 표정이었다. 강 팀장은 그를 보자마자 눈빛이 서늘해졌다. 저 남자 USB에 음성으로만 남던 인물이다. 조직장 류건호. 류건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법정이 참 볼만하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줄은 몰랐어. 판사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방청석이 아니면 나가십시오. 류건호는 느긋하게 손을 들어 보였다. 나가라고? 그 USB 덕에 내가 여기 왔지. 그 증거 진짜 내 것인 줄 알았나? 순간 법정의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였다. USB가 연결된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에는 지연이 찍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자료가 있었다. 강 팀장이 당황했다. 이건 우리가 본 파일이 아닌데 누가 접근한 거지? 류건호는 손에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를 들고 있었다. 증거? 내가 본 건 내 손바닥 위에 미끼일 뿐이야. 진짜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영상 속에는 경찰 내부 정보와 부패 인물들의 명단이 나타났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강 팀장은 이를 악물었다. 이 자식, 법정을 흔들려고 일부러 조작한 자료를 가져온 거야. 류건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 씨, 지연 씨 그 USB를 법정에 제출한 게 내겐 독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고? 거기엔 너희 집안의 이름도 있거든.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류건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양의 아버지. 혹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아? 지연이 놀란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래전 얘기야. 너와 상관없는 얘기야. 류건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이 될 거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류건호의 부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형사들이 재빨리 대응했지만 공기에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강 팀장이 외쳤다. 이 법정을 봉쇄해. 누구도 나갈 수 없어. 류건호, 넌 이제 끝이야. 그러나 류건호는 비웃으며 속삭였다. 끝은 아직 멀었지.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류건호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너희가 믿는 이 정의로운 얼굴들 사실 그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 판사가 경고했다. 이런 소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즉시 퇴정하라. 하지만 류건호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다. 퇴정? 이제 시작인데?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해줄까? 바로 이지연 양의 아버지 때문이지.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지연이 아버지가? 류건호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연에게 던졌다. 너희 아버지 20년 전 나와 같은 조직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빚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시작부터 지옥이었지. 지연은 충격에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딸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 알지 못한 과거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너와 상관없어. 이건 류건호의 계략이야. 그 순간 류건호의 부하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팀장님, 무장한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동시에 총을 꺼냈지만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류건호는 조용히 외쳤다. 계획대로 해. 쿵.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 혼란 속에서 류건호는 순식간에 움직였다. 형사 한 명을 밀쳐 쓰러뜨리고 법정 문 쪽으로 향했다. 강 팀장이 소리쳤다. 류건호 잡아라. 절대 도망가게 하지 마. 나는 숨을 죽이며 지연을 꼭 안았다. 지연아, 뒤로 물러나.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끝이야, 류건호. 그러나 류건호는 비웃었다. 끝? 내가 원하는 건 지금부터야. 너희 모두의 과거를 드러내서 무릎 꿇게 할 거다. 그때 형사가 빠르게 움직여 류건호의 팔을 붙잡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날 막았다고 끝낼 줄 알아? 내 사람들은 아직 움직이고 있어. 강 팀장은 급히 무전을 잡았다. 모든 경찰팀, 류건호의 부하들을 즉각 체포하라. 도망가는 자 한 명도 용납하지 마라. 나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이 자식, 아직 뭔가 숨기고 있어. 바로 그때였다. 법정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USB에서 또 다른 암호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에는 준혁의 가족 이름과 재산 거래, 기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지연이 숨을 삼켰다. 저게 뭐야? 준혁 씨 이거?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말끝이 떨렸다. 법정 스크린에 비친 영상 속 자막이 하나씩 뜨고 있었다. 준혁 부친 불법 자산 운용 기록 12억 원. 준혁 영대와의 금전거래 내역. 하객석과 방청석이 동시에 술렁였다.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준혁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아, 그건 내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 그걸 내가 덮으려다 영대에게 약점을 잡힌 거야. 약점?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까지 이용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내 가족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그러나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결국 이 모든 게 거짓으로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 순간 바닥에서 삑삑삑 소리가 울렸다. 강 팀장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모두 대피해. 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나는 지연의 손을 붙잡고 허겁지겁 문 쪽으로 향했다. 준혁도 다가와 지연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다. 준혁 씨, 지금은 도망치기보다 진실부터 얘기해요. 타이머는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 팀장이 외쳤다. 이 폭발물은 영상 장비와 연동돼 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류건호. 내 짓이지? 류건호는 비웃었다. 맞아. 난 이미 끝까지 갈 준비가 돼 있었지. 형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지만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20초, 15초. 준혁이 외쳤다. 모두 나가. 내가 이걸 해제할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너까지 다칠 수 있어. 그러나 준혁은 결심한 눈빛이었다. 지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걸 수 있어. 준혁이 케이블을 뜯어내며 타이머와 사투를 벌였다. 10초, 8초. 아버지가 저지른 죄까지 내가 끝낼 거야. 그는 마지막 남은 전선을 자르자
타이머가 000에서 멈췄다. 모두가 숨을 몰아쉬었다. 지연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 씨, 그 순간 류건호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았는데. 강 팀장이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 카드? 류건호는 태블릿을 꺼내 들며 말했다. 이 안에 너희 가족의 모든 비밀, 그리고 지연의 과거까지 담겨 있어. 내가 죽더라도 이건 자동으로 퍼질 거야. 류건호가 손에 쥔 태블릿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 파일 하나면 너희 인생은 끝장이야. 준혁, 지연, 너희 결혼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타버릴 거다. 강 팀장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류건호, 이제 끝이다. 그 장치 내려놔. 그러나 그는 비웃었다. 끝? 아니, 지금이 진짜 시작이야. 이 파일은 내 죽음과 동시에 인터넷에 뿌려진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제발. 나한테 뭘 원하든 다 줄게.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요. 류건호는 고개를 저었다. 넌 내가 원했던 복수의 도구일 뿐이야. 너희 아버지가 날 배신했던 그날부터 난 이 순간을 준비했지. 나는 숨이 막혔다. 지연 아빠가 널 배신했다고? 류건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20년 전 나를 팔아넘긴 게 내 남편이었어. 그날 난 모든 걸 잃었고 이제 그 빚을 돌려줄 뿐이야. 순간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게 진실이라 해도 내가 저지른 범죄를 덮을 수 없어. 지연과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류건호는 조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도 나와 같은 놈이었어. 넌 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지. 강 팀장이 빠른 손짓으로 특수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제 앞에. 순식간에 형사들이 류건호를 덮쳤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이미 포위망 안에 있었다. 태블릿이 손에서 떨어지자 준혁이 그걸 낚아채며 즉시 전원을 껐다. 법정 안은 숨을 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강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류건호, 내 모든 죄는 이제 끝이다. 너와 내 조직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류건호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졌지만 너희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다. 지연은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어떤 과거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넌 끝까지 이겨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며칠 후 뉴스에 보도됐다. 대형 조직 류건호 일당 검거, 불법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종결. 사람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없었다. 하얀 드레스의 지연은 당당하게 입장했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식이 끝난 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고통과 과거를 이겨낸 증거입니다. 지연과 준혁, 이제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을 축복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